일단은 오늘은 제가 첫 번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마 오셨을 분들이 많은데, 첫 번째 동영상을 보시고 느낀 소감은, 얘 XM3 되게 싫어하나?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. 근데 저도, 그렇게 일부러 한 이유가, 일부러 그렇게 XM3에 대한 단점을 부각시켜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, 그런 동영상을 보고, 이렇게 이 차를 사지 말아야 될 이유를 다 듣고 나서, 그래도 나는 이 차를 사야겠다면, 그건 사는 게 맞아요. 그런데 요즘 차 같은 거 나오면 다들 현대나 기아나, 뭐, 르노 삼성이나 쉐보레나, 다들 차가 처음 나오면, 이제 기자들한테 이 리뷰를 시키잖아요. 근데 기자들은 솔직히, 단점을 말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장점만 듣게 되다 보고, 또 차가 실제로 나오지 않고 사전 계약 기간에 이제 미리 그 차를 계약을 해버리니까 그 차를 사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차의 단점을 먼저 파악을 하고, 그 단점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차를 사고 싶다면 그건 진짜 사야 되는 게 맞아요. 단점만 언급을 했고요. 그래서 저는 일부러 첫 번째 영상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차피 그런 단점을 보고도 사실 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, 저는 XM3를 무조건 꼭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다른 유튜버 뭐 윤성 님도 이제 그 XM3 리뷰를 하고 나서 이제 단점으로 말한 게 몇 가지 있는데, 그 단점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반박을 좀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많이 단점으로 나오는 거는 실내가 좁다. 이 실내가 좁다. 이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거리가 좁다라고 하고, 2열에 레그룸이나 헤드룸이 좁다라고 하시는데,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납득이 안 갔어요. 솔직히 이 콘솔 박스 부분이 좁은 건 인정을 해요. 대신 의자가 더 큰 느낌이에요. 저를 폭 감싸 안아주는 느낌? 그래가지고 앉았을 때 승차감이 되게 좋았고요. 제 옆에 맨날 타는 아이가 있는데, 그 아이도 뭐 그렇게 작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. 뭐 첫 번째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유럽 차이니까 센터를 돌 때, 코너를 돌 때 그 피드백을 더 빨리 얻기 위해서, 또 민감하게 얻기 위해서 차의 중심과 나 운전자 사이의 거리를 좁게 하기 위해서 유럽 차는 그렇게 만든다고 했잖아요. 그렇게 이제 뭐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그래도 뭐 이 차가 원래 그런 차구나라고 이해를 할 것 같아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방향 지시등이 멀다, 이 와이퍼 이쪽이. 그래서 운전대를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손가락으로 딱 조작이 되면 얼마나 편한데, 이게 좀 멀어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현대 기아차가 좀 그 설계를 잘한 거지, 얘가 뭐 멀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. 그게 막 이거 멀어가지고 막 손가락이 너무 짧아가지고 난 이게 안 되겠어, 이것 때문에 차를 못 사, 라는 결격사유는 절대 안 돼요. 왜냐면 이 차는 와이퍼와 이 중간 사이에 사운드 조절의 그 막대기가 있을 뿐더러, 얘는 또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어요. 소형 SUV에 패들 시프트 달리고, 패들 시프트 달리고 와이퍼 멀어진 거면 저는 인정. 패들 시프트 안 달리고 와이프 가까운 것보다는 저 그냥 와이퍼 멀어도 되니까 패들 시프트 달린 게 전 더 좋거든요. 뭐 패들 시프트 달아준다는데 뭐 그걸 마다할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 단점은 저는 차를 사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. 세 번째로는 이게 초반 가속 시 DCT 특유의 꿀렁거림이 있다고 해요. 게트락이라는 회사가 워낙 미션으로도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고, 그리고 이 차에 들어가는 DCT는 습식이에요. DCT인데 사람들이 이거 출발 시 좀 울컥거리는데 라고 하시는 이유는, 제가 봤을 때는 현대기아차의 DCT는 그 변속 간의 그 울컥거림이 굉장히 적어요. 그게 장점인 대신에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. 저는 이제 차를 좀 재밌게 운행을 하고 싶은데, 현대기아차의 DCT는 변속거림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좀 덜 나가는 것 같고, 그래서 저는 이 단점은, DCT를 탄다고 하면 다들 뭐 이 정도의 울컥거림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실제로 이거를 울컥거림 때문에 사지 않는다?
그거는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실 것 같아요. 실제로 이 인포에 그 내비에 이제 열선을 키는 거랑 통풍 시트를 키는 게 좀 어렵다.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열선 시트를 만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괜찮아요. 예, 이거는 뭐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. 이거 때문에 안 산다? 이것도 오바예요.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바뀔 수도 있고 르노가 점점 발전을 해나가면 바뀔 수 있고 이것이 차를 사는데 큰 결격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. 다섯 번째, 내비 느리다고 하는데 이거 아이패드 아니잖아요. 차량용에서 이 정도 내비 속도면 괜찮다고 봐요. 홈화면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홈 화면을 자기의 입맛대로 편집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좀 많이 느려요. 근데 홈화면 편집이라는 거는 정말 정차할 때 어쩌다가 한 번만 하는 거고 그렇게 편집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니까 나머지 기능을 사용하는 데서는 느리지 않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해서 카페에서 올라온 단점들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을 해보았고요. 저는 이제 장점들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할게요. 첫 번째 장점은 누가 뭐래도 엔진이죠. 그러니까 벤츠의 A 클래스나 B 클래스에 들어가는 벤츠를 공유하는 엔진이에요. 뭐 이거 말고도 닛산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일본차 싫어해서 암튼 자, 이 엔진에 대해서 1.3 터보인데 토크가 26이 나와요. 동급 차량이랑 비교를 했을 때 셀토스 같은 경우는 1.6 터보를 가지고 있고 이제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3기통이죠. 3기통 엔진을 볼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가가 얼마나 높냐 대비 가격이 얼마나 되냐 기업이 가져가는 마진이 얼마나 되냐라고 봤을 때 이 세 차량 중에서는 XM3 엔진의 단가가 제일 높아 보여요. 나온 지 얼마 안 된 엔진이기도 하고 26의 토크를 내려면 굉장히 많은 기술력들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전혀 셀토스의 1.6 터보랑 비교해서 가속감에 대해서 꿀릴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 장점으로는요. 연비죠. 연비는 진짜 높아요. 아반떼를 타다가 제가 이걸로 넘어왔잖아요. 거짓말 조금 못해서 아반떼보다 조금 안 나오긴 하지만 완전 좋아요. 연비 측면에서는 이 차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셀토스나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잽이 안 되죠. 1에서 많게는 2가 차이 나는데 그 정도 차이가 사실 체감상 엄청 크거든요. 그래서 연비를 생각을 하고 내가 쿠페형 SUV를 원한다 싶으면 그냥 이거 사는 게 좋아요. 그냥. 그 다음은 편의 장비입니다. 편의 장비를 제가 많이 깠죠. 많이 깠는데 사실 그거를 여기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. 편의 장비에 이 차에서 이 정도 편의 장비면 대단한 편의 장비라고 봐요. 사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제가 샀거든요. 센서가 잘 작동을 해요. 대신 제가 깠던 거는 이렇게 좋은 센서에도 불구하고 왜 센터링을 안 넣어줬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거고요. 그거 말고 있을 건 다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옵션 때문에 셀토스를 사야 되나? 그 정도의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다음으로는요. 승차감이 있겠어요. 승차감이라고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. 토션빔. 근데 토션 빌런들이 난 너무 많은 것 같아. 토션빔이 그렇게 안 좋지 않거든요. 토션빔은 하나의 플랫폼일 뿐이에요. 그래서 트레일블레이저나 셀토스 같은 경우도 사륜을 안 넣으면 토션빔을 넣어주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이 XM3에 뭐 사륜이 없다고 해서 이게 SUV냐라고 깔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사륜이 뭐가 필요해요, 솔직히. 눈 올 때 빼고. 눈 올 때 그냥 운전 안 하면 되지. 눈 그렇게 오면 운전 안 하는 게 나아요. 그러다 죽어. 사륜은 SUV에서 사륜은 아직까진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넣는 게 맞고 사륜을 뭐 넣어도 거의 막 200만 원을 더 줘야 되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거를 사륜 200만 원 더 주고 샀을 때 과연 200만 원의 값어치를 하느냐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랬을 때 나머지 차량이 이륜 그 동급 차량을 비교를 했을 때 다 토션빔을 썼잖아요. 그랬을 때 승차감은 얘가 제일 좋아요.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계속 타봤어요. 승차감은 이게 가장 좋았고요. 사람들이 근데 이거 풍절음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시는데 노면 소음도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정숙성이 없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 얘는 소형차예요. 소형차에서 뭐 어마어마한 정숙성을 기대하긴 제일 어렵거든요. 사실 자동차 기업에서 세그먼트를 나눌 때 가장
명확하게 나뉘는 게 정숙성이에요. 그때보다는 소나타가 조용하고 소나타보다는 그랜저가 조용하겠죠. 하지만 얘 세그먼트는 아반떼가 준중형인데 얘는 소형이란 말이에요. 그것보다 낮아요. 급이 SUV이지만. 그래서 이런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예. 막 엄청 시끄럽지 않아요. 전혀. 거슬리지도 않아요. 여러분 현대차에 베뉴 타보셨어요? 베뉴 타보면 진짜 무슨 내가 알라딘이 된 것 같아. 막 바람의 언덕을 넘어가는 느낌이랄까? 아씨, 그거 너무 많이 나. 풍절음. 그런 게 풍절음 많이 나는 거예요. 알겠습니까? 아무튼 다음으로는 실내 인테리어가 되겠어요. 제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레일블레이저를 걸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실내 인테리어였어요. 일단은 타보시면 약간의 좀 구형 디자인이 많이 들어갔고요. 이런 그 도어 쪽에 있는 재질이라든가 그런 마감이 저한테는 좋지 않게 다가왔어요. 하지만 이 XM3를 처음 탔는데 풀옵션 차량을 탔죠, 물론. 근데 너무 소형 SUV에서 이런 마감이? 해서 생각보다 가죽이 많이 들어갔어요. 이 콘솔 박스 덮개 부분도 가죽이고요. 도어 트림에 딱 내가 얘네들이 머리를 잘 쓴 것 같아. 딱 운전자가 운전을 했을 때 손이 닿는 위치, 손이 많이 닿는 위치, 기어 노브라든가 콘솔 박스 위에라든가 아니면 도어 쪽에 이 팔걸이라든가 이 부분을 다 가죽으로 감쌌어요. 그러니까 되게 머리를 잘 쓴 게 손이 닿는 부분들은 가죽으로 쓰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플라스틱과 우레탄을 적절히 사용을 하면서 촌티나지 않는 디자인을 만들었거든요.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플라스틱 끝에 마감을 굉장히 잘해서 막 날카롭다 그런 게 전혀 없고요. 우레탄도 되게 좋은 우레탄을 썼나? 푹신푹신해요, 되게. 이거 여기에다 대가리 박아도 안 아플 것 같아. 그래서 실내 디자인을 본다고 하시면 이 차를 사는 게 저는 탁월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. 장점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 주유구가 오른쪽에 있어. 아씨, 외제차야. 나 외제차 타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현대 기아차는 다 왼쪽에 있잖아요. 그래서 근데 이게 뭐가 좋냐라고 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 갔을 때 차가 되게 길거든요, 줄이. 근데 저 혼자만 막 BMW, 벤츠 얘네들 주유하는 줄에 가가지고 이렇게 쏠랑쏠랑 가가지고 이제 뒤에 살짝 정차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주유구가 오른쪽에 있잖아요. 네, 저 외제차 타는 남자입니다. 저는 이 차를 총 2,650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.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구매할 때 이 차에 들어가는 단가가 얼마고 그에 반해 가격은 얼마여서 기업이 가져가는 마진이 얼마일까라는 생각을 해요. 전 소비자니까 제 입장에선 당연히 마진이 적게 남는 게 저한테는 좋겠죠. 그래서 보통의 차량들을 보면 가장 깡통 트림을 사는 게 기업한테 도움을 안 주는 방법이긴 해요. 근데 깡통 트림을 사서는 이제 운행을 할 수가 힘들잖아요.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전자석 파워 윈도우를 적용을 해주고 LED 전 트림에 LED를 박아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. XM3는 가장 가성비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단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샬토스랑 트레일 블레이저도 이 정도 금액대로 맞춰봤어요. 그랬더니 셀토스는 노블레스 등급의 드라이브 와이즈랑 하이 컴포트랑 내비 10.25인치 내비를 선택을 하면 한 2,650만 원이 되고요.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등급에다가 컴포트 패키지 2 그리고 셀렉티브 패키지 1을 넣으면 이 가격대랑 비슷해져요. 그랬을 때 셀토스는 이 가격대로 했을 때 실내 인테리어가 저한테는 조금 싸게 다가왔고요. 트레일 블레이저는 원래 그랬고 트레일 블레이저는 외관상 디자인은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RS 등급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. 너무 프리미어 등급은 저한테는 좀 아니었어요. 그래서 내가 2,700만 원 아래쪽으로 보고 싶다. 2,000만 원 중반대를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 XM3를 사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참 르노 삼성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하나 걸리는 건 르노 삼성 차잖아요, 어쨌든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계약이 끝난다고 알고 있어요. 르노 삼성이 아니라 이제 르노가 되는 거죠. 왜냐면 지금 대리점을 가봐도
파란 색깔이 아니라 디자인이 다 노란색으로 바뀌어가지고 8월 달에 이제 계약이 끝나면 뭐 아마 이 마크 같은 게 이제 르장주 마크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. 또 그렇게 됐을 때 AS는 어떻게 바뀔까라는 생각도 해봐요. 사실 뭐 AS도 바뀌진 않겠지만 그것도 좀 걱정이긴 부분이긴 해요. 1년에 한 500억 정도를 준다고 해요. 삼성한테 이름값으로. 뭐 그 돈 주기 뭐 저는 르노로 바뀌어도 AS 부분만 좀 잘 해결이 된다면 저는 좀 믿고 이 차를 계속 탈 생각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XM3를 꼭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. 이 XM3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한 차예요. 그래서 이 차를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전혀 후회를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차는 제가 한 10년은 탈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